네, 4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80%의 집진 효율을 갖는 두 개의 집진 장치를 연결해서요, 먼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집진 장치를 직렬 연결한 경우와 그다음 병렬 연결한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단 두 집진 장치의 처리가스량은 동일합니다. 정답만 따지면 1번이죠. A 방식의 총 집진 효율은 94%입니다.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 직렬 집진 장치인데 두 개를 연결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동일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동일한 집진 장치의 효율을 갖고 있는 것을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 그럴 때 계산되는 식은 이타1 플러스 이타2 1 마이너스 이타1. 네, 이걸로 계산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두 대가 동일하니까요, 이타2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타 i, 그 다음에 여기에 n개다,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타 i라고 하는 것은 그 집진 장치의 개별의 효율을 말하는 것이니까 80%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8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집진 되는 장치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니까 여기다가 2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제 1-0.8에 두 대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수치가 있을 건데요. 어느 정도 나오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6% 정도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96%입니다. 여기 이제 0.96이 되지만 96%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했다 했을 경우에 두 대니까요, 동일한 것이. 이타 t는 이타 1 플러스 이타 2, 두 번째 거를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평균값 내는 거니까 동일한 거라서 0.8로 동일하고요. 그러면 80%로 동일하다는 거죠. 해서 4번에 보시면 B 방식의 총 집진 효율은 단일 집진 장치와 동일하게 80%입니다. 그럼 이제 직렬로 연결할 때랑 그다음에 병렬로 왜 연결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병렬로 연결할 경우는 들어오는 함진가스가 대량이거나 고농도거나 혹은 뭐 신속한 처리가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방식은 높은 처리 효율을 얻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방식은 처리가스의 양이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입니다. 중력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배출가스의 점도가 높을수록 집진에 대한 효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정답만 따지자면 1번인 거죠.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점도인데요. 만약에 기체 해상 물질일 경우 온도가 높으면 점성이 증가합니다. 제가 이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높게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변 분자들과의 충돌, 이런 것들이 점성이 높아진다고 표현을 한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확산하려고 든 성질이 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집진 장치는 결국은 얘네들이 중력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좀 내려앉아서 더스트 박스에 포집이 좀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활동성이 좀 좋단 말이죠. 그럼 불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성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온도가 높다는 얘기랑 같은 거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얘네들을 정상 포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뭐 침강실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 관계식을 써보시면 되는데,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 관계식은 이렇게 됐었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측류일 때, 이론적일 때 이런 식을 쓰는 거죠. 네. 해서 중력 집진 장치 내의 함진가스의 침강되는 속도, VG를 침강 속도로 하는 거였었죠. 침강 속도가 빠를수록 효율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천천히 흘러갈수록 효율은 증가되고, 장치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효율은 증가되고, 침강실의 높이가 낮을수록 효율은 증가되는 거였습니다. 해서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가 느릴수록
유속이 느릴수록 효율은 좋아지는 거고요. 침광실의 높이가 낮고요. 길이가 길수록 집진 효율은 증가되는 거였습니다. 배출가스 중에 입자상 물질을 중력에 의해 자연 침광하도록 해서 배출가스로부터 입자상 물질을 분리, 포집하는 방법이었죠.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여과 집진 장치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만 찾자, 이런 얘기입니다.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것부터 또 잘못됐는데요. 그죠? 계속 41번서부터 43번까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과 집진 장치는 대체로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여과 백이라는 걸 쓰는 거죠. 여과포.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면이나 양모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뭐 부식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고온성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글라스 파이버 같은 것들, 유리섬이라고 하는 거였죠. 네,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면, 양모, 글라스 파이버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여과포 종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떤 운영에 융통성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어떠한 조건의 변경에 대응하기가 뭐 용이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과포에 들어온 애들이 갑자기 막 좀 고온이고 그다음 부식성을 유발하고 막 이럴 경우에는 면이나 양모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융통성도 있는 건 있는 건데 자꾸 어떤 주변 조건의 변경에 따라서 여과포나 백을 자꾸 변경해야지 되는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폭발성이나 점착성 및 흡습성 이런 것들의 먼지의 제거가 좀 어렵고요. 다양한 여과제의 사용으로 설계 시 융통성이 있습니다. 여과제의 교환이 필요로 하죠. 들어오는 함진가스 내에 마멸이나 마모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금속성 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했을 경우에는 여과백에 어떤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과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입니다. 동일한 밀도를 가진 먼지 입자 A랑 B가 있는데요. 먼지 입자 B의 지름이 먼지 입자 A의 지름의 100배일 경우에 먼지 입자 B의 질량은 먼지 입자 A의 질량의 몇 배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항상 몇 배입니까? 물어본다는 것은 기존 대비 나중 이것으로 계산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지 입자 A 질량의 몇 배입니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A 질량 대비 B 질량 이거 몇 배 차이 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죠. 그러면 이제 질량이라는 개념과 지금 문제에서는 밀도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무엇을 좀 관계성을 파악해 보면 되냐면 밀도라는 것은 자신의 질량을 자신의 부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질량을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서 질량이라고 하는 m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시키면 질량이라는 것은 부피 곱하기 밀도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에 대해서 묻고 있냐면 입자에 관련하는 걸 묻고 있고 그 다음 또 지름이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피를 뭐로 활용 가능하냐면 구의 부피 그 다음에 입자의 부피라고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 파이 dp의 3승의 6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부피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밀도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밀도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 처음엔 A 질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A 질량의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지름이라는 것들 어떤 관계성이 없잖아요. A 지름의 100배라고만 물어봤지 A의 지름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 dp 3승의 6 곱하기 로 그냥 이대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이 dp의 3승의 6 곱하기 로 그대로 쓰는데 얘만 지금 dp라고 하는 것만 얼마나 차이나요? 100배의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나머지 건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100의 3승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나머지를 전부 다 K로 묶어도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DP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K 변하지 않는 거니까 K 곱하기
dp의 3승 이렇게 해버려도 된단 말이죠. k 곱하기 100의 3승. 네, 이렇게 하면 몇 배일까요? 100의 3승이니까 100만일까요? 정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공장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탄소를 100금계 촉매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촉매 도구로 작용하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촉매 독이라는 것은 촉매를 사용하긴 하는데 촉매의 어떤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말합니다.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뭐 보기에도 있습니다만 비소라든지 뭐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연, 황 이런 류들이 속합니다. 지금 있는 거에 니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촉매산화법에서 촉매 독을 유발하는 물질은 철이나 납, 아연, 그다음 규소나 비소, 그다음에 인, 황 등이 있습니다. 니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니켈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굳이 이제 촉매를 사용해서 일산화탄소를 처리를 하려고 든다. 여기에는 이유가 좀 있는 거죠. 일산화탄소가 산화를 시켜서 결국은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러한 CO2 형태로 바깥으로 배출시키고 싶은 건데요. 그런데 CO가 CO2로 잘 변화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촉매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좀 CO2로의 변환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용되는 촉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촉매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촉매는 뭘 쓸까요? 대체로 귀금속 같은 것들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그 귀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백금, 팔라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였죠.